오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파동 한번 가보자. 이번 시간에는 파동이 뭔지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만 하면 잘했다 하면 될 것 같아. 자, 일단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좀 롤로지가 있잖아, 맞지? 얘는 너네 수학에서 많이 보는 그래프잖아. 무슨 그래프고? 사인, 코사인 그래프다, 맞지? 사인, 코사인 그래프가 나머지 그래프랑 다르게 가장 큰 특징이 돌아온다 하는 거. 주기함수다 하는 거. 그러면 얘는 같은 모습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사인 모습에서 봤을 때 얘는 뭐 좀 처음 지점이 우리가 좀 불편한데 맞니? 아니. 자, 사인 그래프 어떻게 되노? 처음에 0 찍고 그냥 편하게 가자. 0 찍고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은 사인 x 그래프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반복적으로 움직인다, 맞지? 그러면서 플러스 1도 찍었다가 마이너스 1도 찍었다가 플러스 1도 찍었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사인 그래프다, 맞지? 그러면 주기, 뭔가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이런 뜻이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한 주기로 보면 되겠노? 반복되는 형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르면 안 돼. 얘랑 얘는 다른 거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보면 되겠다, 맞지? 요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형태가 일어난다 이거지. 파동도 마찬가지야. 파동,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동하면 파도, 웨이브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린다고, 파도를. 그러면 파동도 마찬가지로 뭔가 반복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단어들 한번 해보자. 파동이 맨 처음에 뭔가 충격을 받겠지. 잔잔한 물이 있어. 잔잔한 물에 돌이 하나 떨어졌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파동이 형성되겠다, 맞지? 파동이 형성되는 지점, 충격을 받은 처음 지점을 우리가 파원이라 그래, 파원. 자, 그러면 파원에서부터 파동이 이제 형성돼서 전파가 될 건데, 파동을 전파시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돼. 어떤 파동이든 파동을 전파를 시키려면 매질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매질. 파동을 전파시킬 수 있는 매개체. 뭐 물결파 이런 파도 같은 경우는 그 매질의 역할을 누가 해주는 거야? 물이 해주겠지. 우리가 내는 소리도 뭐야? 음파라고 하잖아, 파동. 내가 지금 내는 소리가 너희한테 들리잖아. 뭐를 통해서? 공기나 책상도 이런 것도 순간적으로 매질이 될 수 있겠다, 맞죠? 얘는 매질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유일하게 매질이 필요 없이 전파가 되는 파동이 있어. 하나 딱 있어. 뭐예요? 빛. 전자기파. 빛도 파동이야.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는 파동으로 배우지만 뒤에서 살짝 이중성 하면서 빛의 입자성도 배우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파동이다 이거지. 그러면 빛만 유일하게 뭔가 매질이 없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으면 진공이라고 그래, 진공. 진공에서 전파가 될 수 있고 나머지 파동들은 소리, 뭐 물결파 이런 거, 뭐 지진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필요하다. 전파가 되려면 전파시켜주는 매질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파도로 한번 봐보자. 파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점에 어떤 게 충격을 받아서 파동이 전파되면 이 점에서 파동은 양사방으로 파동이 뻗어나갈 거야, 맞지? 뭐 이런 식으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양사방으로 뭔가 전파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는 건 좀 살짝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떤 수조가 있는데 자, 이 수조에 뭔가 수조 안에 있는 물을 칠 수 있는 이런 막대를 한번 상상해 보자. 자, 어떤 기계를 이용해서 막대를 위아래로 운동을 시키면서 계속 물을 칠 수가 있대. 그러면 파동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노? 이렇게 계속 물을 치면 여기서부터 출발한 파동이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파동은 우리가 그려주면
뭔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요 파동에서 뭐 형성되는 거.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요런 모습이 주기적으로 계속 연달아 일어나네. 그러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요 길이 배우긴 배웠어. 중학교 때. 요 길이를 뭐라 그래요? 파장이라 그런다, 맞지? 한 파장? 어, 들었나? 파장이라 그런다, 이거지. 아, 그러면 한 파장이다 하면 파동이 어떤 형태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될 건데,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의 어떤 한 길이를 한 파장이라 그런다, 이거지. 자, 또, 파동은 최고 높은 점이 있고, 최고 낮은 점, 이런 게 있다, 맞지? 최고 높은 점은 마루라고 하고, 최고 낮은 점은 골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루와 그 다음 마루 사이에 요 간격도 뭐가 되겠노? 마루부터 그 다음 마루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어주면 그 다음에도 이 모습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 그러면 마루와 마루 사이 거리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도 한 파장이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0, 2, 4, 6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파동은 한 파장이 몇 미터니? 이렇게 물어보면 반복되는 형태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반복되니까 한 파장은 몇 미터다? 뭐 4미터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맞지? 자, 여기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는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돼 있고, 자, 일단 실선이 먼저 돼 있다 보자. 자, 요게 과거의 파동의 순간적인 형태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위치랑 변이 그래프다, 그죠? 자, 당연히 파도는 어떤 순간적으로 보면 위치마다 파동의 높이가 다 다를 거야, 그지? 자, 근데 시간이 지났어. 자, 지금 어떤 순간에 보니까 요 위치에서 이 파동은 지금 어떤 높이를 찍고 있냐면 이만큼의 높이를 찍고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노? 변하겠지? 파도가 계속 치고 있으면. 자, 얘가 어떻게 변한지의 모습은 그 다음 파형을 그려보면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형태가 있으니까, 자, 이 흰 실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파동의 진행은 우리 그래프상에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뭔가 X방향으로 평행이동. 자, 흰색 실선이 일단 시간이 지나서 오른쪽으로 살짝 평행이동했네. 그게 요 그래프래. 시간이 좀 지나서 얘가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어. 이렇게 이동한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A 매질의 일부다, 맞지? 요 매질은 어떤 식으로 운동했냐? 어떤 식으로 운동하는 것 같아? 이 위치에서 아까는 A의 높이가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A의 높이가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다, 맞지? 그러면 요 매질은 어디로 이동했다? 아래로 이동했다, 이거지. 마찬가지로 B매질은 아까 흰색 실선일 때는 여기에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얘는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러면 요만큼 위로 올라갔다, 이거죠. 자, 그리고 파동에서 매질은 자, 지금처럼 파동을 전파시키는 매개체가 매질이라 했잖아, 맞지? 매질은 어떤 운동만 반복적으로 하노? 자, 파동이라는 게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대. 이 파동이 지금 물결파라서 이 매질이 전부 물이야.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물은 최하점을 찍고 있다, 맞지? 자, 시간이 지나면 이 매질들은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운동해요? 위아래 진동만 한다, 그죠? 최고점과 최하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만 할 거야. 자, 지금 현재 최하점에 있는 이 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파동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얘한테 어떤 파동의 형태가 다가오고 있어? 이 파동의 형태가 다가오고 있다, 맞지? 그러면 얘는 이 시간 이후로 점점 어떻게 되노? 위로 올라가겠지.
최고점을 찍을 때는 언제겠노? 파동의 형태 중에서 뭐가 얘 위치까지 왔을 때. 요 마루가 얘 위치까지 오게 되면 얘는 최고점을 찍게 될 거다. 그래서 매지는 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상관없이 위아래 진동만 할 거다. 그러면 최고점과 이렇게 최고점과 최하점이 있다면 요 사이를 반복적으로 진동할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진동한다고 했을 때 항상 중앙이 있잖아, 맞지? 중앙에서부터 가장 높은 점이나 또는 중앙에서부터 가장 낮은 점까지는 거리가 같을 건데, 요거를 파동에서는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자, 최고점이 지금 플러스 1이고 최하점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진폭은 얼마다? 최고점과 최하점 사이의 거리 2m라 하는 게 아니고 진폭은 항상 중심에서부터 최고점까지 1m, 요걸 이제 진폭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요거를 한번 상상해 볼게. 자, 요런 파도가 지금 오른쪽으로 치고 있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자, 사람이 여기 있는데, 자, 이 파도는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길이가 4m란다. 자, 그리고 이 사람까지 아직 2m 남은 상황이야. 자, 이 파도, 또 파동의 이 전파 속력, 움직이는 속력이 얘가 2m/s래. 자, 지금 이 상황이 t는 0초라고 한번 해보자. 이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파도가 오고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까지 파도가 자기한테 도착할 때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맞지? 몇 초 있노? 2m 남은 상황에서 2m/s로 파도가 다가오고 있네. 그러면 얘한테 도착하기까지 아직 몇 초의 시간이 남아있어? 1초의 시간이 남아있을 거야, 맞지? 자, 1초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야.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할까? 처음에 얘가 맞이하는 파동의 모습이 뭐야? 여기에 있네. 이런 파동의 모습이 얘한테 다가오겠다, 맞지?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에 어디로 움직이기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할 거야, 맞지? 자, 시간이 좀 지났어. 요런 게 상상이 좀 되면 돼. 시간이 좀 지나고 보니까 파동이 다가오면서 파동이 움직인다, 전파된다는 거는 항상 그래프상에서 평행 이동이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이 흰색 그래프가 평행 이동되면서 얘한테 이런 모습으로 오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얘가 여기까지 왔어. 요 모습이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요게 딱 온 순간 이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지. 요게 1초 걸렸어, 1초. 자, 1초 뒤에 이제 이런 형태가 먼저 온 게 아니고 이런 형태가 먼저 왔으니까 이 사람은 얘가 오면 내려가기 시작할 거야, 내려가기. 자, 이 사람은 최하점까지 언제? 요 골짜기가 이 사람 위치까지 오면 이 사람은 최하점까지 내려갈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움직임은 최하점 찍고 다시 올라왔다가 그 다음엔 뭐가 오겠노? 이거 하나가 얘를 지나갔어. 얘는 그러면 최하점 찍고 다시 올라왔겠지? 그 다음에 얘한테 누가 와? 얘가 올 거 아니야, 얘가. 그러면 얘는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거다 이거지. 그러면 한 주기라는 거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움직였을 때 한 주기겠노? 다시 돌아온다는 거는. 얘가 최하점을 찍고 중앙까지 왔어. 다시 최고점을 찍고 다시 중앙까지 오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요렇게 최하점 찍고 최고점 찍고 다시 내려올 때까지, 요때까지 시간이 한 주기다, 맞지? 그러면 이 파동에서 주기는 몇 초일까? 몇 초겠노? 이 사람은 최하점 찍고 다시 최고점 찍고 다시 제자리로 오는 데까지 몇 초 걸리겠노? 몇 초 걸려? 2초 걸리겠다, 맞지? 자, 이 사람이 지금 잔잔한 물에 있었는데 얘한테 이런 파도가 다가오고 있잖아. 여기서 이만큼의 파도가 얘를 지나가야
이 사람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최고점 찍고 다시 내려오는 걸 반복할 수 있겠지. 그러면 파동에서 말하는 속도라는 거는 어떤 한 지점을 한 파장, 이게 한 파장이잖아, 맞지? 한 파장만큼 지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게 주기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은 V가, 전파되는 속도 V가 2m/s라 했으니까 2m/s로 한 파장이 4m니까 4m만큼 지나가려면 몇 초 걸린다? 2초 걸린다, 이거지, 2초. 그래서 전파 속도 V라는 거는 결국 한 주기 동안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람다만큼 지나갈 거니까 요게 전파 속도 V 된다. 자, 그리고 주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역수의 개념으로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주기가 2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린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데 몇 초 걸린다. 2초 걸린다는 얘기야. 진동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반대야. 1초 동안 그러면 얘는 몇 번 진동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한 번 진동하는데 2초가 걸렸으니까 1초 동안은, 요거의 절반이 1초 동안은 몇 번 진동하겠냐? 2분의 1회 진동한다 이렇게 되겠지. 자, 만약에 주기가 0.2초였어. 주기가 0.2초란 거는 한 번 진동하는데 0.2초 걸린다는 얘기니까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거야? 한 번 진동하는데 0.2초 걸리면 1초 동안은 5번 진동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 5회. 그래서 이 주기랑 진동수의 관계는 항상 역수 관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V가 T분의 람다다 했으니까 얘는 V는 F 람다다 이렇게 고칠 수도 있겠네. 자, 이거 한번 보자. 자, 이 사람이야. 파도에 사람이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 파도가 이 지금 파동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는지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다라고 하자.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영상을 찍어 보니까 이 사람은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먼저 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 파동은 어디로 움직이는 걸까? 이 파동이 만약에 이쪽으로 전파되는 애였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움직였노? 이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바로 직전에 오는 파동은 이게 오겠지 이게. 그럼 이 사람은 내려가게 되고 만약에 이 파동이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이면 어떤 모습의 파동이 얘한테 다가와? 이런 모습의 파동이 얘한테 다가온다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 올라가는 것부터 먼저 하겠지. 그래서 상황을 보고 지금은 내려가는 것부터 먼저 한다 상황이 되면 이 사람은 지금 내려가는 것부터 먼저 운동하니까 파동이 어디에서 전파가 되고 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 자, 이 사람이 진동을 하는데 왔다 갔다 이제 운동을 할 건데 이 사람의 진동수가 2Hz래. 그리고 이 파동은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가 5m. 이 파동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걸까? 이 사람이 위아래 진동을 해서 다시 제자리에 오기까지 그런 걸 2번 한대. 2Hz라는 그런 뜻이잖아. 1초에 2번 이 사람이 왔다 갔다 운동을 할 수 있대. 자, 왔다 갔다 운동을 하려면 이 사람한테 한 파동이 지나가야 이 사람이 왔다 갔다 운동을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1초에 2번 진동한다는 얘기는 1초에 2람다, 2람다만큼의 파동이 얘를 지나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파동의 전파 속력은 얼마입니까? 한 파장의 길이가 5m라 했는데 두 파장이 얘를 1초 만에 지나가야 되니까 속력은 10m/s다. 그게 V는 F람다. V는 F. 얘를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진동수 1초에 몇 번 진동하니
거기에 한 번 진동하는데 필요한 전파 길이, 람다를 곱해주면 1초에 몇 미터 진행하는 전파되는 파동인가 그런 전파 속력이 나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갔네.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고 가면 이게 뼈 아픈 문제. 중학교 때 유일하게 올백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 있었는데 피파 에스파 틀려서 올백을 놓쳤어. 올백 쉽지 않잖아, 맞지? 중학교 때도 맞지?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는 안 틀린다. 한 번 틀렸었어. 자, 진동의 형태를 보고 이제 파동을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횡파랑 종파입니다. 자, 일단은 파동의 전파 방향이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자, 전파가 오른쪽으로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제 전파가 되고 있는 파동인데 용수철을 이렇게 흔들어.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면 용수철의 진동 방향은 이 방향인데 위아래로 진동하는데 파동은 전파되는 게 이 방향으로 용수철 타고 전파된다 이거지. 자, 진동 방향과 전파 방향이 수직인 파동을 보고 횡파라 그래요, 횡파. 그래서 대표적인 횡파에는 빛이 있습니다, 빛. 자, 그 다음에 용수철을 이제 이런 식으로 흔드는 게 아니고 용철을 당겼다가 놓으면 용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용철이 진동을 하면서 파동이 전파가 돼요. 그러면 진동 방향과 이동하는 파동이 전파되는 방향이 나란하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종파라고 합니다. 종파. 대표적인 종파가 우리 듣고 있는 음파가 종파야. 그러면 P파, S파 중에서는 누가 종파고 누가 횡파일까? 내가 한이 맺혀서 그래. 얘가 S파고 얘가 또 틀린 건 아니겠지? P파야. 보통 이제 그 뭐 지면에 우리 지진은 저 지구 사이즈로 가야 되잖아. 자, 지구 안에 어떤 뭐 지각이나 멘틀에서 난 잘 몰라. 먼저 지진파가 발생을 하지. 자, 발생을 해서 건물 쪽으로 얘가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제 건물이 막 흔들리겠지. 건물은 위아래로 흔들면 타격을 많이 받을까? 양옆으로 흔들면 타격을 많이 받을까? 양옆으로 흔드는 게 훨씬 위험하다. 뭐 그런 식으로 이었었어요. 양옆으로 흔드는 파동이 훨씬 위험한 파가 S파야, S파. 그래서 그러면 지금 좀 길게 할까? 자, 이런 식으로 파동이 오고 있어. 두 개 배웠잖아. 횡파. 횡파는 이렇게 오는 게 횡파다, 맞죠?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한 파동. 종파는 얘가 이렇게 전파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게 종파다,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진파가 오면 이 건물을 위아래로 흔들겠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는 파동이 얘한테 오면 양옆으로 흔들 거 아니야. 양옆으로 흔드는 게 더 위력적이니까 얘가 S파야. 그래서 S파가 횡파, P파가 종파. 나는 틀렸지만 너는 틀리지 말라고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면 2번에 아까 말했던 거 나와 있어요. 매질이 없이 전파될 수 있는 유일한 파동. 역학적 파동 하는 거는 매질이 무조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매질이 없이 전파될 수 있는 유일한 파동은 전자기파. 빛이랑 전자기파는 같은 말입니다. 전자기파를 제외한 모든 파동은 다 전파시키는데 매질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매질은 뒤에서 하겠지만 매질이 파동의 전파 속력 V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매질이 달라지면 V가 달라진다. 오케이, 넘어가서 자, 파동의 요소 하면서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그래프는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도 전혀 정보가 다른 그래프야. 자, 먼저 자, 우리가 파동은 가만히 있는 파동이 아니야. 파동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파동이야. 자, 파동의 높이를 결정할 거야. 어떤 사람이 이 파동 안에서
어떤 식으로 높이가 결정되는지를 알려주려면 두 가지 항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겠노? 파동은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사람의 높이는 충분히 달라지겠다, 맞죠? 그러면 위치도 변수가 될 수가 있고, 또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바뀌잖아. 그러면 위치와 시간에 대해서 파동의 높이는 계속 변할 거다 이거지. 자, 만약에 그래프에서 이게 파동의 높이야. 변이, 파동의 높이. 자, 파동의 높이를 뭐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그렸어.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는 보여줄 수 있어? 위치에 따라서 파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보여줄 수 있어. 하지만 뭐는 보여줄 수가 없어. 위치만 그렸으니까. 시간에 따라서는 보여줄 수가 없다 이거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겠어? 이 그래프가 나오면 시간에 대한 정보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시간은 뭐 해놔야 돼? 고정시켜 놔야 돼.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거는 어떠한 특정 시간, 순간의 파동의 모습을 나타낸 게 이 그래프다. 만약에 파동이 치는 파도풀 이런 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떤 순간의 파도를 사진을 찍은 모습이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자, 얘가 이런 식으로 파동의 형태가 사진이 찍혔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제자리 요 형태가 계속 반복이 되네. 그러면 이 거리에 대한 파장은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시간에 대한 정보, 중요한 주기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요 그래프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요 최고점 마루까지 또는 골까지의 거리 요거를 진폭, 보통 A, 대문자 A 있습니다. 진폭으로 우리가 확인할 거고, 자,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요 밑에 그래프는 똑같아. Y축은 파동의 높이야. 근데 X축은 시간이다, 맞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 주는 거는 시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정보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뭐는 알 수가 없어. 어떤 위치인지는 알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위치를 고정시켜 놔야 돼. 자, 이 그래프가 이 사람을 그린 건지, 이 사람을 그린 건지, 이 사람을 그린 건지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 대신에 어떤 한 사람의 무슨 모습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운동을 한다. 위아래로 운동한다 했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게 이 그래프다 이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대로 보면 어떤 사람이 정중앙에 있다가 파도가 자꾸 나를 치니까 이 사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 이때까지 걸린 시간, 이 시간이 이 그래프에서 한 주기입니다. 한 주기. 그래서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나오면 어떤 한 위치에서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찍은 거니까 얘는 사진이라면 얘는 동영상에 대한 그래프다 이거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집중적으로 찍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넘어보자. 그 다음에 3페이지 가보면 자, 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위상은 그냥 요 정도로 생각하면 돼. 위치랑 상태, 운동 상태를 더한 말이에요. 자, 요런 파동이 있대. 자, 여기가 어떤 한 A점이야. 자, A점과 위상이 동일한 점을 한번 찾아보래요. 파동은 이렇게 전파되고 있어. 그러면 A랑 위상이 동일한 점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생길까? 그렇지? 일단은 A랑 위치가 동일한 점은 A 위치를 똑같이 연결해주면 여기 이런 점들은 다 A랑 위치가 동일한 점들이다. 맞죠? 근데 위치뿐만 아니라 상태까지 동일한 점을 찾아가 있으니까 상태는 운동의 상태로 얘기합니다.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노?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노? 여기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파동이 이렇게 전파되니까 이 사람한테 누가 오고 있어? 얘가 오고 있다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겠노?
위로 올라가겠지. 맞나? 자, 그 다음에 얘랑 같은 위치라면 얘는 시간이 지나면 얘한테는 이게 올 거냐. 올 거니까 얘는 내려갈 거다. 그러면 얘들 둘은 요 B라는 점이라면 A, B라는 점은 위치는 똑같지만 뭐가 달라? 상태가 다르다, 맞지? 그래서 위상이 같다는 말을 못 써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얘는 얘랑 똑같은 상황이야. 시간이 지나면 요 놈이 얘한테 올 거니까 C라는 점은 A랑 똑같이 위로 움직이겠다 이거지. 그러면 AC는 위치도 똑같은데 운동 상태, 위로 올라가는 상태, 운동 상태도 똑같다. 그러면 요 두 점을 위상이 동일하다 이렇게 봅니다. 당연한 거야, 맞지? 자, 위상이 동일한데 그러면 위상이 동일한 이 AC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뭐가 되겠노? 파도에서 얘랑 위치가 똑같은 점들을 연결했는데 이 바로 다음에 위치가 똑같은 점은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기 때문에 위상이 달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점이 얘랑 위상이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게 계속 그 다음에도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면 반복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뭐 되는 거야? 한 파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위상이 동일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한 파장이 될 거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입체적으로 그렸을 때 A랑 위상이 동일한 놈들을 계속 연결해주면 이런 거를 파면이라고 합니다. 파면. 자, 파면의 특징은 일단은 얘가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두 번이잖아. 오른쪽으로 진행하든 왼쪽으로 진행하든 할 텐데 파면과 진행 방향은 항상 수직하다. 그리고 인제품 파면과 그 다음 파면까지의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이 파동의 한 파장, 람다가 될 거다. 예를 들어서 그 휴대폰에 항상 그 표시되는 와이파이 있잖아, 와이파이. 자, 와이파이 보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림 주사 표현되어 있다, 맞지? 자, 이 흰색 선은 파동의 전파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얘가 뭐예요? 파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파면. 어떤 점에서 시작된 파동이 양사방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모습인데, 파동이 전파되는 모습인데, 그 전파 방향과 수직하게 이런 식으로 파면을 껐다 이거지. 그러면 이 파면과 파면 사이의 이런 거리가 한 람다가 될 거다. 오케이. 한번 넘어가 보자. 자, 4페이지에 보니까. 자, 일단은 그래프가 Y축이 변이, 파동의 높이고 X축이 위치다, 맞죠? 그러면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일단 반복되는 형태까지의 한 파장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 파동은 파장이 몇 미터다? 파장이 8m다 볼 수 있겠네. 자, 근데 이 그래프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는데 정보를 하나 더 줬어요. 자, 얘는 0.5초 후에 얘가 이쪽으로 진행을 해서 오른쪽으로 진행해서 0.5초 후에 요 흰색 파동이 이런 식으로 평행 이동됐대. 자, 그러면 0.5초 만에 이 파동은 얼마만큼 움직였어요? 2m만큼 움직였다, 맞죠?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주기랑 전파 속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전파 속도 얼마고? 전파 속도 먼저 나오겠네. 0.5초 만에 몇 미터 이동했어요? 2m 이동했네. 그러면 속도면 얼마로 이동했어? 4m/s로 이동했네요. 맞죠? 주기 얼마고 주기? 주기는
이 파동이 한 파장 진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야. 전파 속력이 4m/s라고 했으니까 8m가 람다니까 한 파장 진행하려면 전파가 되려면 시간이 몇 초 걸리니? 2초 걸리겠네. 2초. 맞지? 한 파장이 이동을 해줘야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한 번 진동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라면 주기는 얘가 이 속도로 이만큼의 거리를 이동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지. 그게 2초다. 그러면 이거와 역수관계인 진동수는 얘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거니? 이렇게 묻는 거야. 자, 얘의 속도는 4m/s야. 1초에 4m가. 그럼 몇 번 진동하는 거야? 자, 파동에서 파장이 정해졌다는 거는 8m만큼 진행이 돼야 몇 번 진동할 수 있는 거야? 한 번 진동할 수 있는 거라 했잖아. 근데 얘는 속도가 4m/s야. 그러면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거야? 2분의 1번 진동하는 거지. 2분의 1번. 그게 주기와 역수 관계되네. 주기 역수. 단위는 아까 회색인데 단위는 이제 진동수의 단위 헤르츠. 봅시다. 2분의 1 헤르츠. 그래서 주기랑 진동수는 항상 역수 관계다. 진폭을 안 보였네. 진폭은 딱 보이잖아. 진폭 얼만데? 이거 전체 하면 안 된다. 이거 전체 하면 안 되고 중앙에서부터 최고점까지 거리 몇 미터? 0.2m. 요게 진폭이다. 오케이. 밑에 넘어가 봅시다. 자, 어떤 횡파의 모습인데, 자, 그래프를 두 개 줬어요. 전혀 다른 그래프라고 생각해야 돼. 먼저, 얘는 변이 거리 그래프, 위치 그래프. 자,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알 수 있을 거야. 람다 알 수 있어요, 람다. 자, 어떤 한 순간에 사진을 찍은 그래프야. 사진을 찍은 그래프. 자, 얘는 변이 시간 그래프예요.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주기 알 수 있어요, 주기. 어떤 사람이 이런 파동이 있다면, 자, 이 파동의 어떤 한 위치만 집중적으로 찍은 거야.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찍은 게 이 그래프다, 이거지. 자, 이 그래프 보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중앙에서 시작했어요. 중앙에서 시작해서 내려가기를 먼저 가면서 이렇게 운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거지. 그 모습이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나타나진 거야.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람다는 몇 미터예요? 여기까지 반복되네. 4m. 요게 람다고. 주기는 이 사람이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몇 초니? 보니까 4초네. 자, 파장이 4m고 주기가 4초 나왔어. 전파 속력 V는 이 파동은 이렇게 정해진 거야. 4초 동안 몇 미터 가는 파동이다. 4m만큼 가는 파동이다. 그러면 전파 속력은 2m/s다. 자, 그리고 이 그래프는 보니까 점 A의 변이를 나타낸 거래. 자, 얘는 위치를 한 개 특정하고 동영상 찍은 건데 얘는 지금 이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 준 그래프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점 A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움직여? 처음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움직인다, 맞지? 자, 그러면 이 파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전파가 돼야 돼요? 얘한테 누가 다가와야 돼? 얘가 처음에 내려가면서 먼저 시작했으니까 누가 다가와야 돼? 얘가 와야 된다, 맞지? 그러면 A라는 점에 이 파형이 다가오게 만들려면 이 파동은 어디로 전파가 돼야 돼? 왼쪽으로 전파가 돼야 된다, 이거지. 반대로 오른쪽으로 전파가 됐으면 A는 올라가는 것부터 먼저 했겠지? 올라가는 것부터. 그래서 A 점의 운동 모습을 보고 파동의 전파 방향을 체크하면 된다. 자, 9초인 순간 점 A의 변이를 구하시오. 자, 이 파동에서 주기가 몇 초야? 4초다, 맞지? 4초가 주기라는 뜻은 이 문제에서 4초라는 시간은 어차피 반복되는 거다, 맞지? 맞습니까?
그러면 9초 후에 물었으면 사실 몇 초 후에 물은 거랑 똑같아. 4초라는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없다고. 똑같다고. 그게 주기잖아. 그러면 9초라는 시간에 물었으면 사실 몇 초 물은 거랑 똑같아요. 1초 묻는 거랑 똑같아. 1초 후에 어떻게 되는지 묻는 거랑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A점의 변이는 우리가 막 소통이 되고 있는 거 맞지? A점의 변이는 9초 후에 얼만데? 변이는 높이 묻는 거야. A 어디에 있노? 여기 있겠지, 여기 맞지? A는 이런 4초가 지나면 계속 어차피 반복될 거기 때문에 9초를 묻는 거는 그냥 몇 초 묻는 거랑 똑같다. 1초 묻는 거랑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1초일 때 A는 최하점 마이너스 3m 찍고 있다. 마이너스 3cm. 그래서 A의 변이 묻으면 마이너스 3cm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케이, 가보자. 자, 파동 형태 한번 그려봅시다. 자,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파동이 오른쪽으로 전파가 되고 있다 했어. 주기는 t초래. 자, 이 상황에서 4분의 3주기 뒤의 모습을 한번 나타내보래. 파동에서 주기라는 시간은 파동이 얼마만큼 전파될 수 있는 시간이야. 자기 길이만큼, 파장만큼 전파될 수 있는 시간인데, 맞지? 자,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게 4분의 3주기가 지났을 때 물었으니까 얘는 얼마만큼 진행이 되면 돼? 4분의 3 람다만큼만 진행이 되면 된다, 맞지? 맞나? 자, 그러면 파동을 보니까 얘는 한 파장이 얼마예요? 이렇게 할까? 한 파장이 4m다, 맞지? 응. 한 파장이 4m인데 얘는 4분의 3주기 지났다 했으니까 몇 미터만 이동시키면 돼? 3m만 이동시키면 되겠다, 맞지? 3m. 그러면 얘를 3m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요런 게 3m 딱 이동할 거니까 3m 이동하면 여기서 요런 모습 되겠네. 그리고 뒤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올 거니까 얘가 요런 모습으로 끝날 거다. 요게 3m 이동한 모습이다. 네. 다음. X는 10cm 위치가 여기. 자, X는 10cm라는 위치가 4분의 9주기 지났을 때 얘는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묻네요. 자, 4분의 9주기 지나면 몇 미터 이동시키면 돼요? 자, 살려줘. 자, 한 주기 지나면 한 파장 이동하는 게 파동의 특징이야. 그러면 4분의 9주기 지났으면 몇 미터 이동하면 돼? 4분의 9 람다 이동하면 돼요. 람다가 지금 요 그래프에서 람다가 4m다 했으니까 얘는 몇 미터 이동하면 돼? 9m 평행 이동하면 돼. 파동이 9m 전파가 되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어디야? X는 10이 궁금하다, 맞지? 그러면 X는 10까지 오게 되는 놈이 누구냐 찾으면 돼요. 4분의 9주기 지나면 어디에 있는 애가 X는 10까지 오겠노? 얘 9m 이동시킬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 있는 애가 얘한테 오겠어? 9m 이동해서 올 거면 얘가 여기까지 오겠지? 맞습니까? 1m에 있는 이 형태가 9m 전파가 돼서 얘한테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그때 어디에 있다? 1m 지점 보니까 플러스 2에 있니? 그러면 얘는 플러스 2까지 올라가 있을 거다. 그렇지? 오케이.
밑에 한번 보자. 자, 밑에 보니까. 자, 그래프 두 개인데, 왼쪽 그래프는 YX 그래프다, 맞지? 파동의 높이랑 위치 알려주는 그래프. 그러면 여기서 바로 요거 한번 반복되는 EX0 요거 보면 요게 이 파동의 람다고, 그 다음에 요게 진폭이다. A0가 진폭이다. 자, 이런 정보를 이제 확인한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로 넘어가 보니까 오른쪽 그래프는 조금 신기한 그래프예요. 자, Y축이 뭐예요? P의 속도다, 맞지? P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어떤 한 점 매질이다, 맞지? 자, 매질은 항상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 했어? 이 파동이 전파가 되면 이 파동을 전파시키는 이런 매질들은 항상 어떤 식으로만 움직인다 했어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하는 게 파동의 매질이다, 맞지? 자, 그러면 이 진동하는 파동의 매질의 속도를 나타내준 그래프네. 자, 진동이라는 거는 최고점이 있고 최하점이 있고 왜 이렇게 올라갔어? 여기 사이를 왕복운동하는 게 진동이다, 맞지? 그러면 반드시 양쪽 끝에서는 이 매질이 순간적으로 속도가 뭐겠노?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면 순간적으로 양쪽 끝에서는 매질의 속도가 뭐겠어요? 0이겠지. 순간적으로 0을 찍고 다시 돌아올 거야, 맞지? 그러면 매질은 어디서 속도가 최대겠노? 중앙을 지날 때 위로나 아래로나 속도가 최대겠다, 맞지?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진동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매질도 마찬가지야. 매질은 최고점과 최하점에서 속도가 0이 되고 중앙을 지날 때 속도가 가장 빠를 거다, 이거야. 자, 그런 걸 알려주는 그래프가 얘네. 그러면 얘는 지금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에서 시작했네. 그럼 얘는 어디에서 시작했다? 중앙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리고 속도가 0이 되고 다시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왔다 갔다. 여기서 플러스는 위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겠지. 자, 그래 놓고 빗금을 이렇게 쳐놨어. 이 빗금의 의미가 뭐니? 이렇게 묻네요. 자, VT, P의 속도고 시간 그래프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넓이는 무슨 뜻이에요? 이동 거리 또는 변이다, 맞지? 자, 이 상황은 속도가 0인 상황이야. 속도가 지금 플러스로 얼마만큼 움직였니 물었어. 그러면 속도가 0인 상황은 자, 매질의 진동 범위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상황은 이 매질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매질이 현재 3t인 순간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 이 상태에 있었어. 속도가 0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속도가 0이니까 어디 있겠어? 여기 아니면 여기 있겠다, 맞지? 근데 이 이후에 5t초가 될 때까지 얘는 속도가 어떻게 돼? 플러스잖아.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 있었으면 얘는 내려올 일만 남았잖아. 얘가 어디 있겠노? 여기 있겠지, 여기에. 3t일 때 여기 있었다, 이거야. 시간이 지나서 속도가 증가하면서 중앙을 지날 때 엄청나게 최고 빠른 속도로 최대 지나갈 거다. 이 상황이 이때다, 이거지, 이때. 그리고 다시 올라가다가 속도가 느려지면서 0을 찍고 최고점을 찍었을 거다. 이때가 5t일 때다, 이거예요. 그러면 3t에서 5t가 될 때까지 이 매질이 얼마만큼 이동했니? 위치가 얼마만큼 변했니? 나타내는 게 이 그래프에서 넓이라 했으니까 이 넓이는 요 길이를 나타낸다, 이거지. 그러면 요 길이는 지금 파동이 이런 파동이잖아. 이런 파동이니까 요 길이는 파동의 진폭의 몇 배? 2배 되는 길이다, 이거지. 그러면 요 넓이는 진폭이 A0로 했으니까 2A0가 될 거다. 자, 그래서 1번 파동의 진행 방향은 P점 여기 있네. 자, P점이 처음에 속도가 어떻게 되나? 속도가 음이 아니고 양이네. 맞습니까? 그러면 이 P점은 어디로 움직인다? 위로 움직인다는 뜻이지. P점이 위로 움직이게 만들려면 이 파동이 어디로 진행을 해야 돼? 얘가 와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 파동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진행한다. 자, 진행 속력 물었어요. 진행 속력. 자, 요 그래프 보니까 시간축이라서 주기를 알려주고 있네. 자, 이 파동에서 한 주기는, 자, 얘가, 이 매질이 다시 한번 원래 위치까지 돌아온다면 이거네. 이때까지 걸린 주기, 요게 한 주기네. 그럼 한 주기는 몇 초? 4t초 이렇게 되겠네. 자, 주기가 4t초고 람다가 2x0야. 그러면 파동의 진행 속력, 전파 속력 V는 4t초라는 주기 동안 얼마 진행했다? 2x0 진행되었다. 그러면 진행 속력 4t0분의 2x0 해서 2t0분의 x0 요만큼 진행되겠다. 빗근친 부분의 넓이는 2a0 진폭 2배고.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문석 1번. 자, 용철 흔드는 모양새를 보니까 용철을 위아래로 흔드는 거 있고 용철을 진행 방향으로 나란하게 잡아당겨서 흔드는 애가 있다 맞죠? 자, 위에가 무슨 파라고 했어요? 충분히 헷갈릴 수 있대. 위에가 무슨 파라고 했어요? 횡파. 밑에가 종파. 대표적인 횡파가 빛. 종파의 대표적인 거는 음파. 이런 거 생각해보고. 자, 여기서 보니까 일단은 진동수 F0로 진동시켰고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요게 계속 반복되네. 그러면 요거 하나 길이가 L이라 했으니까 얘는 지금 람다가 얼마다? 2L짜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종파인데 종파에서는 파장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반복되는 거 보면 돼. 자, 밑에 보니까 밑에는 뭔가 매질이 몰려서 되게 밀한 쪽이 있고 매질이 느슨해서 소한 쪽이 있다 맞죠? 그래서 밀한 부분과 아주 그 밀도 큰 밀한 부분과 소한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해서 소밀파 이렇게도 부릅니다. 종파를.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밀한 부분, 그 다음 밀한 부분, 밀에서 밀까지 요 사이의 거리가 얘 입장에서는 람다예요. 그러면 지금 얘는 람다가 L인 거다 맞죠? 오케이. 파장이 얘는 2L이고 얘는 L인 파동이다 이거지. 자, 기니디 보자. 기억. 가에서 진동 방향이 수직하네. 횡파 맞고. 니은 가에서 다음 순간 A의 운동 방향은 A 여기 있네요. A 여기 있고 진행 방향이 이쪽이다 확인했으니까 자, A는 어떻게 움직이겠노? 그 다음에 A한테 이놈이 오겠다 맞죠? 이놈이 올 거니까 A는 위로 간다 위로. 그래서 플러스 Y 방향이다 맞고. 디귿 가와 나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은 같다. 자, 전파 속력 이제 익숙해졌으면 식 한번 불러보자. 전파 속력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노? 1초에 몇 번 진동하는데 한 번 진동할 때 얼마나 이동하니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이거지. F람다. 자, 1초에 몇 미터 진행하니 전파 속력은 F람다다. 가에서 보니까 가에서는 얘 진동수가 F0인데 한 파장이 2L짜리 파동이었어. 요게 가에서 전파 속력이고 나에서 전파 속력은 나에서는 얘 진동수가 2F0였어요. 2F0인데 한 번 파장이 L이야. 람다가 L이다. 그래서 둘 다 전파 속력은 2F0L로 똑같다. 그래서 전파 속력 같다. 맞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보자. 자, 마찬가지로 앞에 거랑 똑같이 얘는 횡파, 얘는 종파. 자, 근데 횡파에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를 줬으니까 이거 자체가 람다, 2L이네. 그 다음에 종파에서도 밀한 부분, 그 다음 밀한 부분, 요 사이의 거리를 줬으니까 요게 이 종파에서의 람다가 맞아요. 자, 그리고 뭐 진행 방향은 서로 같고, 똑같네. 자, 다 나왔으니까 가보자. 기억. P와 Q의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다. P는 위아래로 진동하고 Q는 양옆으로 진행하니까 수직 맞아. 그 다음에 니은. 파동의, 파장은 가에서가 나에서의 5분의 4배이다. 가에서 2L이고 나에서 4분의 5L이니까 얘한테 5분의 8을 곱해야지. 그러면 5분의 4배다 했으니까 틀렸어. 5분의 8배다. 자, 그 다음에 디귿. 파동의 진동수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8분의 5배이다. 속도 있나? 여기. 자, 파동의 속력이 서로 같대. 자, 그러면 V가 지금 동일한 상황이야. V는 F 람다라 했는데, 요게 지금 동일하대. 그러면 한쪽이 람다가 몇 배 되면 반대쪽은 진동수가 그만큼 커야 된다, 맞지? 그래야 전파 속력이 똑같겠지? 지금 그냥 파장이, 얘는 파장이 2L이고, 얘는 파장이 4분의 5L이라서, 파장이 몇 대 몇이에요? 8대 5네. 파장이 8대 5니까 반대로 진동수는 5대 8이 되어야 속력이 같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은 진동수 멀었으니까 진동수는 A랑 B가 5대 8이 돼, 가랑 나가 5대 8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의 8분의 5배다 했으니까 맞다. 그리고 그거는 조심해야 돼. 이거 5대 8 나왔다고 8분의 5 바로 맞다 하면 안 돼. 반대로 뒤집을 수도 있지. 5분의 8. 당연한 얘기였고 넘어가자. 자, 유무석 2번. 자, 파동의 어느 순간에 나타내는 게 위치 변이 그래프. 자, 어떤 순간 파동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단다.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시간에 대한 변이 그래프는 얘는 항상 어떤 한 점을 콕 찍어서 살펴봐야 돼. 자, 문제에서 보니까 지금 나는 가에서 매질 P랑 Q 안 줬어. PQ 중에 하나를 동영상 찍은 거래. 우리가 찾아내야 돼. 자, 파동이 이렇게 진행한다. 오른쪽으로 진행한대. 자,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인데 어떤 점을 찍어보니까 이 점은 어떻게 움직여? 밑으로 먼저 움직인다, 맞지? 그리고 위로 가네. 자, 그러면 이 두 점 중에서 밑으로 먼저 움직이는 게 누군지 찾아줘야지. 누가 밑으로 먼저 움직여요? 누가 밑으로 먼저 움직여요? Q가 밑으로 움직인다, 맞지? Q한테는 얘가 올 거고 P한테는 얘가 오겠지. 그래서 얘는 Q의 변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그러면 DND 보면 기억은 틀렸고 P가 아니고 Q지. 니은 진행 속력, 전파 속력은 여기서 람다 찾고 여기서 주기 찾으면 돼. 람다 몇 미터? 4미터. 주기는 몇 미터? 몇 초? 8초. 그러면 이 파동은 어떻게 전파된다? 8초 만에 4미터 가면 돼요. 이게 요 파동의 성질이라. 그러면 전파 속력은 얼마다? T로 나눠주면 0.5m/s. 그래서 0.5 맞네. 자, 그 다음에 디귿. 가의 순간으로부터 10초가 지난 순간 Q의 변이는, 자, 가에서 Q가 지금 현재 여기 있어. 10초 지날 거야. 항상 이 단원에서는 10초라는 숫자는 크게 안 중요해. 10초라는 숫자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냐? 이 10초가 도대체 이 파동의 주기의 몇 배인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자, 이 파동은 지금 주기가 얼마야? 8초다, 맞지? 자, 그러면 10초라는 시간은 주기의 몇 배입니까? 4분의 5주기네, 맞지? 맞습니까? 4분의 5주기가 지난 뒤의 모습을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한 주기가 지나면 변화가 없잖아. 한 주기 지나면 또 그대로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0초 후의 모습을 물어본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몇 초 뒤의 모습을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 어차피 8초, 8초, 8초는 의미가 없으니까. 10초 안에는 8초가 있고 플러스 2초가 있잖아. 이 2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 이거지. 2. 그러면 2초 뒤에 얘는 어디에 있겠니 물어보는 거네. 파동이 지금 이렇게 전파가 된다며. 2초가 지나면 결국은 이 단어는 감인 거야, 감. 자, 2초라는 시간이 지나면 파장으로 따지면 몇 파장 진행하노? 8초가 한 주기잖아. 2초면 4분의 1만큼 지나가면 돼. 4분의 1만큼. 자, 그러면 얘한테 이쪽에서 올 거야. 이쪽에서 올 거야. 4분의 1만큼 지나간다는 건 누가 온다는 거야? 요게 딱 4분의 1이잖아, 요게. 요게 4분의 1이니까 얘가 올 거다, 얘가. 그래서 Q는 10초 뒤에 어디 있겠니? 물어보면 얘랑 똑같은 위치인 마이너스 5에 있을 거다. 이렇게 대답해 주면 돼요. 그래서 변이는 물어봤으니까 부호 반드시 붙여줘야 돼요. 변이는 플러스 5m다. 이렇게 하면 틀렸어요. 얘는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최하점, 고래에 있을 거다. 이렇게. 다음 유형 적용 2-1번. 자, 플러스 X방향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고 왼쪽에는 또 변이 위치, 오른쪽에는 변이 시간 그래프 잘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거 바로 판단하자.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일단은 파장 바로 보이네. 람다가 4m구나 판단하고. 자, 여기는 보니까 어떤 한 점 콕 집었을 거야. 어떤 한 점이고 7m네. 자, 그러면 7m라는 위치는 여기 있겠지. 자, 이 위치에 대해서 동영상 찍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됐대. 속도 바로 파악하면 되겠네. 자, 7m는 아직 파동이 도착 못했다, 맞지? 파동이 도착해야 얘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그래프를 보니까 파동이 7m까지 오는데 몇 초 걸려? 2초 걸리네. 아, 그러면 7m, 현재 남은 거리가 1m니까 1m 오는데 2초 걸리는 파동이니까 파동의 전파 속력은 0.5m/s다. 그러면 역으로 주기는 몇 초겠노? 속도가 0.5m/s인데 파장이 4m야. 그러면 4m 지나가야 한 주기라 했잖아. 주기 몇 초? 8초 걸릴 거다. 8초. 주기가 8초짜리 파동이다.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주기가 8초라 했으니까 진동수는 반대로 8분의 1Hz. 역수 뒤집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진동수 물었는데 0.25는 4분의 1이잖아. 틀렸고. 니은 파동의 진행 속력은 0.5m/s다. 맞고. 디귿 8m. 8m 위치에서 t는 10초일 때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었어. 자, 얘 속도가 v가 0.5m/s야. 요래 생각하면 돼. 0.5m/s면 10초 뒤면 얘는 몇 미터 이동할 수 있어? 5m 이동할 수 있잖아. 5m. 우리가 궁금한 점이 어디에 있어? 8m가 궁금하대. 8m 여기 있어. 얘가 10초 뒤에 5m 이동할 거야. 어디에 있는 놈이 이까지 오겠노? 5m 이동할 거니까. 3m에 있는 놈이 이까지 이동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3m가 어떤 모습인지 보면 돼. 3m 위치가 여기에 있네. 이놈이 10초가 지나면 5m 이동해서 얘한테 올 거라고. 그럼 얘는 거기 가 있겠지. 그러면 10초 뒤에 8m 얘의 위치는 플러스 2m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요 문제 하기 전에 요거 한번 아까 위상이 동일한 점 찾기 한번 했었잖아. 자, 어떤 요 파동이 있는데 점을 뭐 여러 개 한번 찍어 볼게요. 이 점과 위상이 동일한 점은 어디 있겠노? 당연히 여기 있겠다, 맞지? 맞습니까? 요 점과 위상이 동일한 점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한 파장 뒤에 점을 체크하면 돼. 얘랑 위상이 동일한 점은 여기에 있어. 여기. 그 다음엔 또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여기. 얘들은 위치도 같고 상태도 같아서 똑같이 움직이는 애들이야. 얘가 위로 갈 때 얘도 반드시 위로 갈 거고, 얘가 아래로 갈 때 얘도 아래로 갈 거야. 위치도 계속 같을 거고. 요런 놈이 위상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파란색 점과 위상이 정반대인 놈은 어디 있겠노? 완전히 반대로 노네. 위치도 반대고 얘가 움직일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 여기서 한 파장, 반복되는 한 파장까지 딱 가니까 얘가 같은 위상이라면 여기서 딱 절반 파장. 절반 파장이면 살짝 여기. 요 점이 되겠네. 요 점은 얘랑 위치도 정반대면서 얘가 내려가면 얘는 올라갈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로 위상이 반대인 점을 우리 뭐 흔히 하는 말로 180도 반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360도 반대인 건 어떻게 해요? 너랑 나랑 360도 반대란 건 뭐야? 똑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 360도는 어차피 돌고 돌아서 다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위상이 정반대다 하는 각도상으로 보면 전체 360도 중에 절반, 180도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이 점이 그런 느낌이야. 자, P점과 Q점이야. P점과 위상이 똑같은 점 보면 P점과 위상이 똑같은 점은 여기 있을 거고 한 파장마다 반복될 거야. 여기 있을 거고 여기 있을 거야. 근데 Q점은 얘랑은 정반대되는 점이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P랑 Q는 완전히 정반대대로 행동할 거야. P가 내려가면 이게 와서 내려가면 Q는 올라갈 거고 P 위치가 고리되면 Q 위치는 당연히 마루가 될 거고 정반대로 한다 이거지. 그러면 요거 한번 보자. 자, P랑 Q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람다로 한번 표현해 보자. P랑 Q 사이의 거리는 P하고 Q점 사이의 거리는 몇 람다 떨어져 있노? 1람다, 2람다, 0.5람다. 몇 람다 떨어져 있노? 2.5람다 떨어져 있다, 맞죠? 괜찮다. 람다의 정수배, 람다, 2람다, 3람다만큼 차이 나는 점들은 다 뭐가 같은 점이었어? 위상이 동일한 점들이었다, 맞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위상이 동일한 점들이 다 얼마씩 떨어져 있는 거야? 한 파장 또는 두 파장, 세 파장 떨어져 있으면 위상이 똑같은 거다, 맞지? 근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으면 위상이 반대야? 딱 반 파장만큼 차이 나면 위상이 반대잖아. 그러면 2분의 1람다 차이가 나면 위상이 반대고 한 파장 가고 또 2분의 1람다 차이 나면 또 얘랑 얘는 위상이 반대야. 그러면 2분의 1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만큼 거리 차이가 나는 점들은 전부 다 위상이 반대일 거다. 이거지, 위상이 반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2분의 1람다의 홀수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짝수배 되면 정수배 될 거니까 위상이 동일하다. 그래서 PQ점은 지금 위상이 반대일 거다. 가봅시다. 자, 이 순간 P의 운동 방향은 위로. 자, P가 위로 움직여야 되는데 위로. 이 파동은 어디로 전파되는 파동이야? P가 위로 움직여야 되니까 마루 쪽이 다가와야 돼. 마루 쪽이 다가와야 되니까 이 파동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이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전파 속력은 주기가 T초 줬나봐. 자,
P가 1에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주기니까 이게 T초. 자, 그러면 파동의 전파 속력은 T초 동안 람다 가는 게 파동의 성질이니까 람다만 찾아주면 되네. 한 파장은 요게 한 파장이네. 그러면 전체 5칸이 A인데 2칸이 파장이니까 파장은 5분의 2L이다. 그래서 계산해 주니까 5T분의 2L. 요게 얘 전파 속력이다.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P가 마루가 되는 순간 Q는 고리된다. 이게 반파장 차이 나는 위상이 반대인 점의 특징이지. 정반대에 있어야 되니까 하나가 최고점 마루로 가면 반드시 하나는 고래에 있을 거다 이거지. 넘어보자. 3-1번. 자, 요 모습이 수면파가 자는 거 아니고 수면파 그거지. 물결 파동이에요, 파동. 파도.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지금 무슨 느낌이야? 이 파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이 과거에 이렇게 생겨먹은 막대기가 계속 치고 있는 거야, 수면을. 그러면 여기에서 울렁거리는 파동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서 이런 파동들이 전파가 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그리고 있는 이 선들은 뭐를 의미하겠노? 아까 우리가 그렸던 파동에서 이 선들,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 선들을 의미한다, 이 선. 이 선이 뭐였어요? 파면이라 했다, 맞지? 그러니까 파면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는 뭐를 의미한다? 위상이 동일한 점들의 사이의 거리니까 한 파장을 의미한다. 자, 얘가 이렇게 오고 있어. 자, 근데 괜찮겠지? 잠깐만. 괜찮다. 가보자. 함께 하자. 자, 파동이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고 있는데 A점과 B점에서 어떤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냐면 A점의 높이와 B점의 높이의 차이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일단은 이 파동은 진폭이 Y제로란다. 그러면 이 파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최고점이 얼마까지 올 수 있고 플러스 Y0까지 올 수 있고 최저점은 마이너스 Y0까지 올 수 있는 이런 파동이다. 맞죠? 자, 그 상황에서 얘한테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면 A점과 B점이 높이가 막 계속 움직이지. 울렁울렁 할 거야. 자, A 높이랑 B 높이를 뺀 그래프가 이거란다. 근데 두 높이를 빼고 보니까 최고점이 2y0랑 최하점이 마이너스 2y0를 운동한대. 그러면 어떻다는 거야? YA가 찍을 수 있는 게 플러스 Y0에서 마이너스 Y0까지 밖에 안 된다. 맞지? 이렇게 두 개 찍을 수 있는데 싱숭생숭하게 왜 자꾸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 Y0를 찍을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놈에서 한 놈을 빼서 플러스 2Y제로가 되려면 반드시 어떤 경우밖에 안 돼요? 하나가 플러스 Y0고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Y0가 되면 빼주면 2Y0다. 맞죠? 그러니까 A의 높이에서 B의 높이를 빼서
플러스 2y0를 찍는 순간이 있어. 근데 이렇게 되려면 얘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플러스 y0랑 마이너스 y0밖에 없잖아. 그러면 하나가 A가 만약에 플러스 y0가 되는 순간 그때 B는 뭘 찍고 있다? 마이너스 y0를 찍고 있으니까 이 순간에 얘들 둘의 차이가 2y0가 될 거다. 그렇지? 반대도 마찬가지. A가 마이너스 y0를 찍고 B가 플러스 y0를 찍었을 때 둘의 차이는 마이너스 2y0를 찍겠죠. 그러면 이 A점과 B점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가 플러스 y0를 찍었을 때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y0를 찍었으면 한다. 이거는 하나가 마르면 하나가 고리라는 거잖아. 위상이 반대구나.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D는 어떤 의미가 돼야 돼?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안 돼. 그러면 같은 위상이잖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뭐를 만족해야 위상이 서로 반대가 될 수 있다 했어. 파장의 절반만큼 차이 나야 위상이 정반대가 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 이 D는 요게 기본이고 절반대도 되고 한 파장 더 더해서 절반대도 상관없잖아. 어차피 반복이니까. 그래서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쭉쭉쭉 해서 2분의 람다의 홀수배. 요렇게 차이가 나면 D가 요런 의미가 되면 A, B점은 위상이 반대인 점이 될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기니 D 보면 기억. 먼저 T0는 F0분의 1이다. 우리가 하던 그 말이 맞는데 일단 T0는 이 그래프에서 얘들의 주기다. 맞지? 요 그래프가 어떤 한 파동은 아니고 두 파동의 높이의 차이인데 최고점 찍고 그 다음에 최고점 찍을 때까지 시간이 T0래. 그러면 이거는 이 파동이 가져왔을 때 주기로 쓸 수 있니? 하는 거야. 주기로. 그것만 되면 이거 맞는 거지 뭐. 자, 얘가 최고점 찍으려면 반드시 A점이 뭐가 되고 마루가 되고 B점이 고리돼야 되잖아. 근데 또 최고점을 찍었다는 거는 T0 시간이 지나고 A가 또 뭐 찍었다는 거야? 마루를 찍었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A가 마루되고 B가 고리된 순간만 두 매질의 높이 차이가 뭐 될 수 있어? 2y제로 될 수 있잖아. 그래서 A가 마루가 되고 그 다음에 마루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T0라는 소리니까 이게 곧 이 파동의 주기랑 똑같다. 맞지? 그래서 얘가 주기가 되고 주기랑 진동수는 역수 관계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D는 람다 제로의 정수배다. 이건 틀린 얘기다. 람다 제로의 정수배면 얘는 위상의 반대가 아니라 위상의 동일할 거다. 디귿. A가 수면파의 마루에 있을 때 B의 수면파에 고리에 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서로 반대다. 오케이. 가봅시다. 연문석 4번. 자, 그래프는 변이 위치 그래프. 자, 변이 위치 그래프에 그려놓고 X축을 따라서 1m/s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래. 자, 0초와 3초일 때의 모습을 나타냈다. 0초는 실선, 3초는 점선. 자, 이 파동은 어디로 움직이는 파동일까 이거지. 자, 일단은 문제를 조금 가볍게 생각하면 이 파동은 이 실선이 과거고 점선이 미래니까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이게 편해. 자, 근데 속도를 줬어 이미. 속도가 몇 m/s래? 1m/s야. 그러면 3초가 지나면 이 파동은 반드시 몇 미터 진행을 해야 돼? 3m 진행을 해줘야 돼. 속도가 1m/s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흰색 요 실선이 3m, 여기 미터가 다 있잖아. 3m 이동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냐? 이 모습이. 될 수 있겠나? 지금 한 칸 움직이면 이거 몇 미터 이동한 거야? 1m 이동한 거다. 맞죠? 얘가 3초 동안 1m 이동해서 이 모습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일단은 그건 아니란 거야. 자, 근데 얘는 뒤에도 항상 있어. 얘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항상 있겠지. 자, 이놈이
이놈이 이까지 와도 돼. 근데 이놈이 이까지 오려면 몇 미터 필요해? 1m에서 한 파장 더한 몇 미터 필요해? 5m 필요하다 맞죠? 5m. 3초 만에 5m를 오게 만들려면 속도가 3분의 5m/s 돼야 한다 맞죠? 그냥 반대로 할까? 그러니까 쌤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 그래프 보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쉽게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1m/s로 3초라는 시간을 줬으니까 3m를 움직여서 흰색 요 실선 모습이 점선 모습이 되려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거지.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지금 이 점선의 이 상황은 얘가 와서 된 게 아니고 얘가 와서 된 거다 이거지. 얘가 와서. 그래서 실선의 이 마루가 3m 이동해서 와서 이 점선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은 지금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 파동이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니 D 보면 기억 파장은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네. 4m 맞고 주기 몇 초고 속도가 1m/s인데 파장이 4m잖아. 그러면 주기 몇 초고 물어보면 한 파장 가는데 걸리는 시간 4초 나와야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진행 방향은 플러스가 아니면 마이너스 x. 맞다. 오케이. 전파 속력 요까지 조금만 더 하고 맞출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전파 속력 계속했던 요 V는 여기 있다 맞지? V는 F 람다야 돼. 그지? 1초에 몇 번 진동하니 한 번 진동할 때마다 몇 미터 갈 수 있니? 요게 전파 속력을 결정했다 이거지. 자, 근데 이제 파동의 전파 속력, 파동이 얼마나 빠르게 그 매질을 진행되냐, 전파가 되냐 하는 거는 오로지 파동의 매질의 전파 속력은 이 매질이 결정하는 거예요, 매질. 자, 매질이 바뀌면 파동은 전파 속력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매질이 결정하는 파동의 전파 속력은 빠른 매질이 있고 느린 매질이 있을 거야. 오로지 파동의 전파 속력 입장에서 빠르게 전파되는 매질을 소환 매질이라고 해요. 소환 매질. 그리고 파동이 느리게 전파되는 매질일수록 미란 매질이란 말을 써요. 미란 매질. 자, 파동마다 달라. 자, 소환 매질과 미란 매질 보면 일단 밀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밀도의 개념은 아니야. 밀도의 개념은 아니고 파동의 전파 속력 V는 이 매질이 결정할 건데 어떤 파동마다 빠르게 전달되는 매질이 있고 느리게 전달되는 매질이 있을 거야. 그러면 빠르게 전달될수록 네네. 잠깐만. 뭔 일이 있긴 있는 것다. 괜찮겠지? 그래서 이제 소환 매질과 미란 매질은 그 파동의 전파 속력으로 구분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밑에 거기 매질에 따른 파동들 보는데 먼저 나오는 게 빛이다, 맞지? 자, 일단은 전자기파. 빛은 어떤 매질에서 가장 빠르냐? 아무것도 없으면 가장 빠르다 이거지. 진공에서 빛은 가장 빠르고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가면서 전파 속력이 느려진다. 뭔가 당연할 것 같잖아, 맞지? 기체보다는 액체보다는 고체가 뭔가 조금 땡땡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빛의 속력은 그렇게 정해진다. 그러면 빛의 입장에서 진공과 기체를 비교하려고 하면 누가 더 소환 매질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누가 더 소환 매질이다? 다른 놈이 소환 매질이야. 얘가 소환 매질이고 얘가 미란 매질이야. 자, 근데 이 같은 기체를
액체랑 비교하면 누가 더 소환 매질이야? 물어보면 기체가 소환 매질이고 액체가 미란 매질이야. 그러면 소화하다, 밀하다 하는 거는 어떤 절대적으로 매길 수 있는 값이 아닌데, 맞지? 소화하다, 밀하다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누구랑 비교해서 소환 매질이다, 밀한 매질이다 매기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상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뒤에서 소환 매질과 밀한 매질의 정도 이런 걸 표현할 건데, 자, 어떤 매질이 얼마나 소환지, 얼마나 밀한지를 상대적으로 표현할 건데, 그거를 굴절률이라고 그래요, 굴절률. 자, 예를 들어서 굴절률은 그냥 밀한 정도를 나타낸다 보면 돼. 굴절률이 클수록 밀하다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한번 해보자. A 매질의 굴절률과 B 매질의 굴절률, 둘의 B를 구했더니 이게 2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B가 A보다 몇 배 밀하다, 2배 밀하다 이런 뜻이야. 항상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 굴절률의 정의는 그냥 밀한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아, A 매질보다 B 매질이 2배 더 크네? 굴절률이? 아, 2배 더 밀하네. 밀하면 밀할수록 느린 거라 했으니까, 아, A 매질에서보다 B 매질에서 그 파동은 속도가 절반이 될 거다. 어허. 자, 다시 한번. A 매질과 C 매질을 보니까 얘가 2분의 3이래. 그러면 요거는 굴절률이 어느 정도다? 아, A랑 C를 비교하니까 굴절률이 2대 3이네. 2대 3으로 얘가 좀 더 밀하네. 그러면 1.5배 밀하다는 뜻이니까 속도로 따지면 반대로, 아, 이 매질에서 그 파동은 1.5배 더 빠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를 거다. 그래서 소하다, 밀하다는 매질의 굴절률이 정하는 거고, 그 굴절률에 따라서 전파 속력이 달라질 거다. 자, 빛의 속력은 그래서 진공, 기체, 액체, 고체 순으로 가면서 느려져서 약간 밀도 같은 개념이랑 맞아떨어져요. 자, 그리고 고온인 공기랑 저온인 공기가 있으면, 자, 고온과 저온인 공기가 있으면 어디에서 더 빠르다? 고온인 공기에서 더 빠르다. 요런 이유로 생기는 게 신기루 현상이야.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빛이랑 비교하는 게, 보통 비교하는 게 음파예요, 음파. 자, 음파는 보니까 정반대야. 음파는 어디에서 가장 빨라? 고체에서 가장 빨라요. 진짜요? 할 수도 있지만, 진짜예요. 우리 그 초원 같은데, 완전 쫙 펼쳐진 광야 같은 데서, 멀리서 오는 뭐 소리, 동물 소리 이런 거 들으려면, 우리가 서서 듣는 것보다 어떻게 하노? 혹시 뭐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본 적 있나?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어디에 귀를 대노? 땅에 귀를 댄다, 맞죠? 왜냐하면 소리가 전파되는 속력이 어디가 더 빠르니까? 땅이 더 빠르니까. 땅에 귀를 대고 들으면 먼저 들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소리는 고체에서 가장 빠르고 액체, 기체 순으로 느려지니까 누가 가장 소환 매질이야? 물어보면 당연히 고체가 가장 소환 매질이야. 파동이 빠르게 전파되는 게 소환 매질의 기준이라 했으니까 고체는 소환 매질이고, 음파 입장에서 기체가 밀한 매질이다. 요거는 빛이랑 정반대다 이거지. 그래서 물에서 소리가 더 빨라, 공기 중에서보다. 자, 그 다음에 그 온도가 다른 기체가 있다면, 공기가 있다면 고온인 공기에서 저온인 공기보다 더 빠르다. 요거는 누구랑 똑같아? 빛이랑 똑같아요. 저 요 원리 때문에 생기는 게 우리 속담 중에서 그거 있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 속담이 나오게 된 유래가 이거 때문이야. 그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신기루 현상 한번 살펴보자. 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보고 걸어가면 거기 오아시스가 없다 뭐 하는 게 이제 신기루 현상이잖아, 그죠? 자, 그런 게 이제 왜 생기냐?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바로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사막에서는 아주 뜨겁다, 맞지? 땅 쪽이. 그래서 땅과 가까운 쪽의 공기가 뜨거운 공기야. 자, 그래서 땅에서 멀면 멀수록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교적 차가운 공기가 된대. 자, 빛도 마찬가지고 음파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더 빠르대? 뜨거운 공기에서 전파 속력이 더 빠르다 했어. 자, 그러면 전파 속력이 차이가 나면
고층으로 갈수록 느려지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꺾이는지 한번 보자. 자, 땅 위에서 어떤 곳에서 빛이 출발을 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요런 자동차야. 자, 이 자동차를 우리가 눈이 되게 크다 맞지? 이 사람이 이 자동차를 본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본다는 거야?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본다는 거야. 그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 물체를 보는 거다 맞지? 자, 아래가 고온이고 위에가 저온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차 뒷공무니를 본다 하자. 자동차 뒷공무니에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직선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전파 속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꺾인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일단은 자동차 뒷공무니에서 뭐 빛이든 음파든 일단 반사가 됐어요. 반사가 됐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파동이 시작하네. 파동이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파동이 전파가 될 거야, 맞지? 자, 근데 문제는 이런 파면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 않을 거야. 왜? 밑에서는 빠르고 위에서는 느리니까. 그러면 이 파면이 시작이 됐어. 밑에는 빠르고 위에는 느리대. 그럼 어떻게 되겠노? 꺾이겠지, 맞지? 또 위로 가면 속도가 느려지고 밑에서는 빠르대. 그러면 또 꺾일 거야, 그치? 그러면 파면에 항상 파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 파면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파동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다? 파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거다 있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파면이 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됐으면 이 파동은 그냥 이렇게 전파가 되면 돼. 근데 속도 차이가 나면서 파면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면 파동은 어떻게 전파된다? 파면과 수직하게 이렇게 전파될 거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경로는 직선 경로가 아니라 이렇게 꺾여서 위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 이거지. 자, 근데 우리 눈은 이렇게 꺾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들어본 적 있나? 파동이 꺾이는 현상. 굴절이라 그래, 굴절. 자, 굴절돼서 들어온 빛을 우리는 뭔가 이 굴절됐다는 걸 느끼지 못해. 자, 그러면 우리는 되게 단순해, 우리 눈은. 자, 들어오는 방향. 최종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온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이 방향이다, 맞지? 그러면 우리는 이 방향으로 꿋꿋하게 직선으로 와서 우리 눈에 들어왔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 자동차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여기 어디에 있을 거라고 착각한다. 그게 신기루 현상이에요. 그래서 빛의 속도의 차이, 더 먼저는 요 온도 차이지. 공기의 온도 차이 때문에 빛의 속도 차이가 생겼다, 맞지? 속도가 빠른 매질이 있고 느린 매질이 있어서 층마다 이제 빠르고 느리고 달라지면서 뭐가 생겼다? 빛의 굴절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의 실제 위치가 아니라 엉뚱한 위치에 자동차가 있다고 착각을 한다, 이거지. 자, 사막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반대로 요 해수면에서는, 요 바다에서는, 자, 바다는 상대적으로 이 바닷물 쪽이 차갑기 때문에 요 아래로 갈수록 찬 공기, 위로 갈수록 따뜻한 공기, 얘랑 정반대다 이거야. 그래서 아래가 저온이고 위에가 고온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파면이 반대로, 자, 빙산, 이런 빙산이 있대. 자, 이런 빙산에서 반사된 빛이 출발했어. 자, 출발했는데 위에가 고온이라서 위에가 더 빨라 이번에. 자, 그러면 위에 파면이 더 많이 가고 밑에 파면은 느리니까 얼마 못 가요. 그러면 이렇게 꺾일 거야. 자꾸 위에가 더 많이 가고 밑에가 적게 가다 보면 이렇게 꺾이겠지. 그러면 빛은 진행 경로가 파면과 수직하다 했으니까 수직하게 가려면 이런 식으로 꺾여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 자, 위에서 꺾여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빙산이 어디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 이렇게 들어왔다고 착각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위에 빙산이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신규 현상이야. 그래서 이런 신규 현상은 매질의 굴절률의 차이로 인해서 빛이 굴절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음파도 마찬가지예요. 자, 고온과 저온 공기에서 반응은 똑같아. 음파도 어디에서 더 빨라? 고온에서 더 빠르고 저온에서 느리다 이거지. 자, 그러면 똑같은 현상을 일어날 거야.
자, 먼저 음파에서는 낮과 밤으로 구분합니다. 자, 낮이에요, 낮. 낮에는 어디가 더 뜨거워? 낮에는 지면 쪽이 더 뜨거워? 위에가 더 뜨거워? 지면이 활활 불타오르겠지, 맞지? 아스팔트 생각해보면, 그지? 아이가. 낮에는 아래가 고온이고 위에가 저온이다, 이거야. 이거는 빛의, 아까 신기루에서 무슨 상황과 흡사해? 사막의 상황과 흡사하다, 맞죠? 자, 그러면 사막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자, 아래가 고온이다. 빨라. 얘는 위로 가면 느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파동이 나왔지만 밑에가 더 빠르니까 더 많이 진행할 거야. 그러면서 이 음파도 마찬가지. 이 파면과 수직하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위로 꺾인다 이거지. 그래서 낮말은 누가 잘 듣고 새가 잘 듣고 선조들이 알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래 원리를. 자, 밤말은 아래로 꺾이니까 아래 기어다니는 쥐가 잘 듣고 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밤에는 반대로 아래가 저온이고 위에가 고온이니까 위에가 더 빠르네. 그러면 이 파면이 진행을 하다가 위에 더 많이 밑에는 적게 이렇게 꺾이면서 이 음파도 이런 식으로 꺾여서 아래로 꺾인다. 그래서 아파트로 따지면 저층에서 소리가 잘 들린다. 밤에는 떠드는 소리가 저층으로 잘 들린다. 심지어 나 이런 거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별로 높이는 얼마 안 되나 한 3층 정도? 응. 우리 그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상가 건물 있잖아. 그러면 상가 건물 반대편에서 시끄럽게 떠들어. 밤이야. 근데 얘가 떠드는 소리가 위로 가는 게 아니고 밑으로 꺾이면서 여기서 들린다 이거지.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봤는데 건물밖에 없어. 건물 반대편에서 떠드는 소리네. 나는 자주 듣는데. 오케이. 알겠어요.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보자. 수면파. 똑같아. 자, 수면파도 파도. 물결파도 매질에 따라서 전파 속도가 달라요. 자, 깊으면 깊을수록 빨라. 깊은 물에서 빠르고 얕은 물에서 느리다 이거지.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네. 자, 수조가 이제 얘는 지금 입체적으로 그리면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수조야. 또 여기에 막대기 가지고 막대기를 위아래로 진동시키면서 퉁퉁퉁퉁 치면서 파동을 만들고 있어. 이렇게 파동이 오고 있다. 자, 근데 수조 밑바닥에 이 딱 절반. 자, 이 절반 되는 곳에서 조금 얕은 물로 만들려고 판때기를 깔았어, 밑에.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물의 깊이를 여기 깊은 물, 여기 얕은 물 주려고 여기 판때기 밑에 깔았다. 그러면 파동이 전파되어 오다가 여기는 빨라. 근데 얘가 얕은 물로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느려집니다. V가 작아지면 아까 우리가 V는 F람다라는 식을 배웠다, 맞지? 자, 근데 이 진동수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니 이거는 이미 뭐를 통해서 정해져? 여기 칠 때부터 이미 정해져. 1초에 막대기를 몇 번 쳤니? 이거에 따라서 파동이 몇 번 진동하니? 이게 정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진동수는 얕은 물에서 깊은 물, 서로 다른 매질로 진행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다. 얘는 항상 일정하다. 이거야. 파동이 발생될 때 이미 정해졌다. 이거야. 자, 그렇다면 V가 람다랑 비례관계가 되겠네. F가 일정하니까. 그러면 깊은 물에서 더 빠르고 얕은 물에서 느리다 했으니까 V가 줄어들면 그만큼 람다도 줄어들겠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상황이 파면 상황이었으니까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한 파장이라 했는데 깊은 물에서 파장과 얕은 물에서의 파장은 차이가 난다. 정량만 살펴보면 돼. 파장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네.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네. 그러면 파장이 줄었다는 얘기니까 다른 말로 V가 작아졌다. 아, 느려졌구나. 그러면 얕은 물이 깊은 물보다 미란 매질이구나.
어허. 요거 판때기 요거 한번 살펴보고 끝냅시다. 자, 아까는 이런 식으로 막대기를 쳐서 파동이 이렇게 전파되게 이런 식으로 전파되게 만들었어. 그래서 파면이 어떻게 형성됐어? 파면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 맞지? 오케이? 자, 그리고 깊은 물과 얕은 물의 경계도 어떻게 만들었어? 경계를 이렇게 만들었어. 여기가 깊은 물, 여기가 얕은 물. 이렇게 만들었더니 파동이 들어가면서 느려지긴 하지만 꺾이진 않았어. 자, 이 파동이 이렇게 들어가서 얕은 물로 들어가도 그대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꺾이는 현상은 없었어요. 자, 이런 꺾이는 현상이 없는 이유가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들어갈 때, 서로 다른 매질로 들어갈 때 파동의 진행 방향이 뭐랑 수직했으니까, 요 매질과 매질 사이에 경계랑 수직하게 들어갔으니까 꺾일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근데 조금이라도 비스듬하게 들어가면 꺾입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자. 자, 위에서 한번 볼게. 수조에서. 자, 이게 수조야. 상황은 똑같아. 내가 여기서 막대기를 설치해서 계속 칠 거야. 그러면 이렇게 파동이 전파가 되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여기에 이렇게 이걸 하면 되게 들어가죠. 자, 이 세모난 판때기를 밑에 깔았다고 하자. 위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야. 그러면 판때기를 깐 영역은 안 깐 영역보다 어떻게 되노? 얕은 물이 될 거예요, 얕은 물. 자, 여기는 얕은 물이야. 얕은 물이고, 여기는 깊은 물. 자, 깊은 물에서 파동은 더 빠르다 했으니까, 깊은 물에서 파면이 더 많이 진행될 거야, 아까처럼. 자, 그러면 이 파면이 이제 요 끝부분이 들어왔어. 자, 얘도 이쪽은 똑같을 거야. 이 같은 거리대. 이렇게 똑같은 거리만큼 오고 있어. 근데 문제는 이 파면적인 일부가 어디에 들어갔어? 얕은 물로 들어갔지. 얕은 물로 들어가면 속도가 느리니까 얘를 못 따라가. 그러면 얕은 물로 들어간 파면 어떻게 되노? 느려져서 꺾이겠지. 뒤로 처진다 이거지. 자, 그랬더니 파동의 진행 방향은 항상 파면과 수직하다 했으니까 여기서 올 때는 이렇게 들어온 거 맞아. 물결 파도가 이렇게 치고 있었어. 근데 얕은 물로 들어오니까 파면이 꺾였네. 근데 파면이 수직하게 진행하는 게 파동이라 했으니까 파면이 수직하게 진행하려면 이 방향이 아니라 살짝 꺾여서 이렇게 진행해야 수직이다 이거지. 그래서 원래 진행 방향과 어느 정도 꺾일 거다. 이런 거를 굴절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파동이 꺾이는 현상, 굴절 현상은 왜 일어난다? 매질 사이에서 파동의 전파 속력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면 꺾이는 방향만 체크하고 가보자. 자, 요게 1번 매질이고 2번 매질이다. 그자. 자, 파동이 이렇게 온대. 파동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파면으로 따지면 이렇게 상상하면 돼. 파면은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면 이런 모습으로 올 거야. 이런 모습으로 오고 있었을 거야. 자, 근데 1번 매질이 소환 매질이고 2번 매질이 밀환 매질이다. 2번이 좀 더 밀하대. 그럼 어떻게 되겠노? 2번으로 넘어오게 돼. 이 2번으로 넘어오게 된 파면은 어떻게 되겠어? 못 따라가겠지. 밀환 매질로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 파면들이 못 따라와서 꺾였을 거다. 그렇지? 못 따라오게 꺾였기 때문에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동을 이렇게 잘 진행하다가 이 매질로 들어가면 얘랑 90도 이렇게 90도로 진행하도록 꺾인다. 이거 꺾인다. 이런 걸 이제 뭔가 안쪽으로 꺾인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속도가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진행하니까 안쪽으로 꺾인 거야. 자, 반대로 만약에 얘가 소환 매질, 밀환 매질이 아니라
밀환 매질과 소환 매질이었으면 어떻게 됐겠노?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넘어오면 파동의 속력이 반대로 빨라질 거니까. 빨라지면 이 파면이 꺾여서 뒤처지는 게 아니라 앞서겠지. 파면이 앞설 거니까 이 파면, 빨간색 파면에 수직하게 진행하려면 어디로 진행해야 돼요? 이렇게 진행할 거다. 이렇게. 꺾이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꺾이는 방향이 원래 진행 방향보다 바깥쪽으로. 더 빨라지면서 바깥쪽으로 꺾일 거다. 아, 이건 얘는 잘 안. 자, 그래서 요 그림만 한번 표현해 보자. 자, 상황은 이래. 너네 그 책에 보면 여기 색칠되어 있지? 여기 색칠되어 있고, 여기 색칠되어 있고. 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판때기 깐 부분이래. 그 말은 요 유리판을 깔았으니까 색칠된 부분이 얕은 물. 그 다음에 색칠 안 된 부분이 깊은 물. 자, 그러니까 파면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자, 얕은 물에서는 느리기 때문에, 파동이 느리기 때문에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가 좁아요. 이게 느린 매질의 특징이야. 밀환 매질. 자, 여기서 얕은 물인데 얘가 깊은 물로 갑니다. 깊은 물로 가게 됐으니까 파면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지. 빨라지니까. 그래서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꺾이면서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됐어? 조금 더 이때보다 넓어졌다 이거야. 파장이 길어졌다 이거지. 자, 반대로 아니고 그 파동의 진행 방향은 파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파동이 오고 있었다면 얕은 물에서 오다가 깊은 물로 넘어왔기 때문에 얘한테 수직하게 이렇게 꺾일 거다. 너무 꺾었나? 자, 그러면 얘 한번 채워보자. 자, 요 기억 상황은 이쪽을 채웠어. 이게 얕은 물이 됐어. 이게 깊은 물이다. 자, 깊은 물에서 출발해서 파면이 올 거예요. 파면이 올 거고, 이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는 이쪽 깊은 물 사이 거리. 이거랑 똑같을 거다. 자, 깊은 물에서 이쪽의 파면들은 이제 얕은 물로 들어갔어. 얕은 물로 들어가니까 파면이 꺾입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다. 요 파면과 파면 사이의 거리는 얘랑 똑같을 거다. 그치?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요 상황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 깔았네. 그러면 여기가 얕은 물, 여기가 깊은 물. 요거는 파동 진행 방향으로 한번 상상하고 마무리하죠. 자, 파동이 이렇게 들어왔어. 어떻게 되겠노? 안 꺾였으면 이거야. 절대 안 꺾일 순 없어. 안 꺾였으면 이건데 이쪽으로 이렇게 꺾이겠나? 1번. 이렇게 꺾이겠나? 2번. 너무 꺾었네. 너무 빠르겠나? 깊은 물, 얕은 물 어디가 더 빨라? 깊은 물에서 더 빨라. 그러면 이 파동은 지금 깊은 물, 빠른 매질에서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넘어왔어요. 일단 파면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파면 생각해보면 돼. 저 파면이 이렇게 잘 오고 있었을 거야. 근데 얕은 물로 가서 느려졌잖아. 느려졌으면 꺾여야지. 그러면 이 꺾인 파면이 수직한 방향 꺾여야 되니까 이 방향을 꺾여야 된다. 그치? 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때 꼭 기억할 거는 일단은 파동의 전파 속도, 얼마나 빠르게 파동이 전파되냐, 이거는 누가 결정한다? 매질이 결정한다. 파동을 전파시키는 매질. 매질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비교하냐? 상대적으로 빠른 매질과 느린 매질로 비교하는 거예요. 빠른 매질을 우리는 소환 매질, 느린 매질을 미란 매질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미란 정도, 미라면 미랄수록 크게, 값을 크게 결정해 주는 게 그게 굴절률이라는 거예요. 굴절률. 그래서 굴절률이 큰 매질수록 미란 매질인데, 자, 미란 매질에 들어가면 V는 F란다. 요걸 통해서, 자, V가 작아지면 매질이 바뀐다고 해서 변함이 없는 진동수는 발생될 때 이미 결정이 된다. 얘는 일정하다. 그래서 매질이 바뀌면 V가 작아지면 람다도 똑같이 줄어들면 된다. 같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숙제는 그 26페이지 1번부터 얼마 못 내는 거야. 그거 한번 내보자. 33번까지. 굴절 아니니까.